반갑습니다. 네, 박정길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비키 코치님. 오늘 처음으로 박정길의 전환의 구조, 센맘, 꿈, 코칭.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내러티브 코칭하는 시간. 그 첫 번째로 저하고 같이 유튜브를 공부하고 또 이제 NLP로도 서로 공통점이 있는 한국의 멘탈 코칭에 가장 선두에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천비키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둘이 멘탈 코칭 전문가와 NLP 전문가가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본 영상은 뭐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회고하고 또 앞으로 도전 과제라고 할까요?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할까요? 서로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제를 서로 마음껏 허심탄회하게 특별한 대본 없이 몇 가지 질문만 가지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천비키 코치님 마음껏 편안하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가이드로서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중간에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천비키 코치님을 모시면서 우리 천비키 코치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뭐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상의 비전과 키를 내리는 차트 코치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설레어요. 제가 존경하는 박정길 NLP의 대가,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멘탈의 담론을 나눈다라는 거 정말 설레이는 이 마음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천비키 코치님은 명상 또 여러 가지 뭐 치유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명상 이 나레이션 할 때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이콘은 멘탈 코칭이에요. 우리 코치님은 어떤 계기로 멘탈 코칭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면서 그 과정에 멘탈에 대한 뭐 생각이 혹시 좀 변화가 있다면 조금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계기로 멘탈 코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건강에 굉장히 취약해요. 벌써 30년째 치병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병원에서는 이미 뭐 어렵다라고 했던지라 진짜 뭐 현대의학이 안 되니까 한의학 또 어려우니까 대체의학부터 뭐 생체의학, 에너지의학, 양자의학 등등 모든 의학을 거의 다 섭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좀 초월적이고 기적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보다 좀 현대어로 좀 센 단어가 멘탈이잖아요. 이런 멘탈에 무의식이 늘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먼저 코칭 세계에 접하게 된 것은 제가 명상 사범으로 대한명상협회에 저희 정명호 스승님을 모시고 치유가 많이 돼가지고 자원봉사자, 즉 사범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담사와 코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야,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저는 사실 스포츠의 기술 코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코치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사범 역할로서 정말 설명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는데 어찌 명상한다는 분이 자각을 하는 질문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요? 하니까 코치를 좀 배워보래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이제 38대였는데 여기저기 센터를 이제 좀 기웃기웃 해보면서 아, 이런 게 코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박철수 멘탈 마스터님을 만나서 또 대학원도 전공을 하게 됐죠. 코칭으로. 그리고서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6년도 5월 달에 당시에는 저는 라이프 코치, 비즈니스 코치 이렇게 활활발발하게 명상과 함께 막 활동을 했었는데 도쿄 코치협회장님이 도쿄 코치협회 발족식에 한번 기라성 같은 한국 코치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라고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대표님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갔고, 그때 저희의 요청은 좋다. 도쿄 코치협회 발족식에 사절단처럼 축하식 하고 나서 따로 수업비를 줄 테니까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코칭 공부 좀 합시다. 하고 이제 세미나를 열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생뚱맞고 엉뚱하게 스포츠 멘탈 코치라고 측의 요이치로 상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때 불만이 좀 있었죠. 우리는 스포츠 영역이 있지도 않았고 코칭 영역으로요. 또 성과 코칭을 하는 거의 다 대부분이 비즈니스 코치인데 전혀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분을 모시고서 이분 거 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좀 황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쿄 코치협 회장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일본보다 10년 교육이 조금 뒤져 있고 미국보다도 20년 뒤져 있는데 한번 봐봐요. 이분이 잘 나가는 성과 코치로 멘탈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니까 관공서, 학교, 의료 다 다녀.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봤는데요. 와, 처음 저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움직여서 경험하고 체화시키고 느끼게 하면서 상태를 바꿔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방식. 그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멘탈 코칭에 헌신하면서 또 국내에서 최초로 멘탈 코칭 전문가 양성 과정을 10년째 운영하게 된 거죠. 이야, 예.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멘탈 코칭의 역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쯔계상이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씨앗을 뿌리고 실제로 사람을 모으고 모객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총 진행했던 분이 우리 천비키 코치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을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쨌든 멘탈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이 뭐 멘탈이 약하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최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또 젊은 층들 참 무기력이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때 결국은 멘탈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멘탈이 약하다라는 사람들을 한번 많이 만나 보셨을 건데 특히 뭐 스포츠 선수도 만나 보셨을 거고 그죠? 뭐 국가대표도 만나 보셨을 거고 이럴 건데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실제 어떤 마음, 어떤 패턴, 어떤 삶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좀 있었을지 멘탈이 약하다와 관련해서 우리 코치님의 다양한 경험이나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일단 멘탈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요. 유독 안 된 기억이 너무 센 거죠. 어떤 즉, 기억? 안 된 기억. 안 된 실패 경험. 네네. 오케이. 네. 예, 그러니 본인이 나 멘탈 약해 하고 보통 자기 체면에 걸린 상태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럼 강할 때는 없었냐? 강한 기억은 없었냐?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잘했을 때도 너무 많은데 하나의 파편처럼 탁 박혔던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는 멘탈이 약해요. 라고 스스로를 이제 자기 규정을 지으면서 마법에 걸려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또 대부분 보게 되면요. 어,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약하고 강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먹이를 줬느냐 같다. 그리고 상황이 절박함, 긴박함, 안절함의 상황을 아직 못
못 맞닥뜨린 것 같다. 진짜 우리가 간절하고 긴박하고 절박하면 우리의 초인적인 그 멘탈의 힘이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엄마 멘탈. 음, 여성일적인 그렇게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힘든 것도 못 견뎠던 그 소녀에서 아가씨가 엄마만 되면 제3의 성으로 바뀌면서 다 해가시는 걸 보면 진짜 놀랍잖아요. 초인적으로 되시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나가는 그 엄마들 보면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내 거, 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다 주고 다 만들어가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상황이 간절하냐, 긴박하냐, 절박하냐의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못 맞닥뜨렸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그 마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의도와 목표 설정들이 또 약하다 보면 또 내 멘탈이 약해서 저는 버티는 힘, 꾸준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말하는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실 멘탈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즉, 신경계가 뭐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요. 겁도 무척 많았고요. 실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피 묻은 사진을 보고 경기 졸도하다시피 해서 그때 공황 발작이 왔고 그러면서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울증으로 또 들어가서 4학년 겨울방학 때 3개월을 진짜 심각하게 지냈었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장부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신경계가 약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진짜 중대 4의 게임으로 공황 발작 때문에 심각했었어요. 자퇴를 해야 할 수준으로. 물론 자퇴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거의 뭐 머리가 다 빠지고 한 달에 8kg 살이 빠지고 뇌파축 정도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먹으면 뭐 다 토하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났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트라우마적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약간 그런 신경계가 취약하면 멘탈이 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지금도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멘탈이 약한 거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되면요. 즉, 우리가 뇌 시냅스가 이렇게 단단하게 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약하다고는 기억과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위의 생각으로 강화가 되면 거기에 회복이 있는데 내가 그 멘탈을 강화하는 훈련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쉬운 편으로 그쪽으로 계속 의도하고 먹이를 주게 되면 그쪽 단단한 멘탈 쪽에 시냅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파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와이어링 됐던 음, 배선이 와이어링 되면서 파이어링 되면 그쪽 내가 원하는 강력 멘탈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훈련이 안 왔기 때문에 멘탈 약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저같이 멘탈 약했던 사람이 배우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게 안 배우면 그냥 계속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약해서 안 돼.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면 또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좋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저의 경우에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함께했던 명상 스승님, 또 저와 함께하는 이 멘탈 커뮤니티, 이런 분들이 계속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니까 나 포기할 수 없어. 같이 가야 돼. 이 시스템 구축도 되다 보니까 약한 멘탈이 강화되는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래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어떤 성공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멘탈도 약한 멘탈 강하게 가고 싶으면요. 이걸 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멘탈은 훈련하면 강해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네. 천비키 코치님은 정말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컬링이었죠, 처음에. 음. 컬링에서부터 뭐 안세영 선수까지 갔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 코치들이 볼 때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천비기 코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국가대표라든지 스포츠 이런 쪽에 우리 멘탈 코칭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건데 혹시나 이런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비결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중간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정말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그런 감독들을 만나서 멘탈 코칭을 이렇게 전파했던 그런 경험들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남들은 성공만 보잖아요. 예, 그리고 부럽다 또는 진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사실 녹록지 않았거든요. 저는 몸도 약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그래서 단 한 선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저는 진짜 선수는 외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그리하여 그 당시 제가 아는 상지대학교 생리학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제가 멘탈 코칭 할래요 하니까 청코치님, 당신은 지금 대한체육회라는 단어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안 들으니까 막 격분을 하시면서 망하고 싶으면 해봐라.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구치님이 이 어깨가 어딘 줄 아느냐. 담도 높고 자존심도 아주 세고 전문 영역인데 청구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와버리면 나도 이제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뭐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으셨어요. 이제 그 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한국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양대학교, 체육실에 예, 한양대학교, 네. 예, 거기가 이제 저희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 교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과정의 핵심은 우리 수강생들이 토요일 날 코칭을 움직이고 경험하고 익히는 그런 수업 하면 선수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코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한국대학교가 그 구조가 좋은 곳이고 누가 우연히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는데 그때 체육부실 부장님이 마치 저를 보는 눈빛이 뭐야? 진짜 이랬어요. 음, 뭐야? 여기 왜 왔어요? 운동역 확 알아? 운동 생리학 알아?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니까 여기 왜 왔어요? 이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체육부실에는 그 당시에 8명의 그 감독님이 계셨는데 10년 전만 해도 8개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길 가면 그 혹시 황야의 무법자라고 그런 서부 영화 기억나세요? 권총 땅땅 쏘면서 네. 선술집에서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담배요. 음. 그리고 테이블에 다리를 촉촉 걸치셔가지고 뭐야 하고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면 제가 그 선술집 막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네. 그래서 의무이 혼자 앉아가지고 귀퉁이에서 신문 보는 척 하다가 그리고 나오고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코치님이 도대체 네 어떻게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딱 났다가 제가 하는 그 2시간 보고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머리가 아파서 담배 냄새도 못 맡겠고 어떻게 그러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담배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건강상 뭐 저도 견딜 수도 없는데 워낙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본 후에 반드시 될 거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안절함, 절박함, 또 이거는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거기에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을 가졌고 결국 나중에 드디어 그쪽에서 야 이렇게 꾸준히
있는 걸 보니 진짜 하고 싶은가는 보네요. 라고 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고,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음, 편안하게 오히려 이제 체육부장님한테 제가 농담을 던지는 사이가 돼가지고, 아, 청주 오늘 또 왜 와? 이번에 또 뭐 해온대? 하면, 아유, 부장님, 제가 볼 일 있으니까 보지 뭐 볼 일 없는데 가겠어요? 예,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어서 오거라.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는요, 제가 전화하고 하면 무시하고, 전화하면 나중에는 그만하라는 거절,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신 분도 있었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진짜 영업하는 사람으로다가 내가 진짜 영업인인가 할 정도로 어느 날은 저도 그만두고 싶었고, 그만하고 싶었고,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아, 오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집에서 누워있으면,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음, 진짜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그러는 거야? 저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또 던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에게는 좋은 시스템적인 저의 스승들 도와주는 음,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저희 스승 또 멘토님들 특히 이제 박쇼스 대표님과 저희 정명호 스승님한테 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면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그래, 그럼 하지 마.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또 왜 해?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 질문을 받아가면서 다음날 또 그 짓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 재밌는 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체육부 하시는 분들이 한 코치 아직도 그거 해요? 이야, 진짜 찔기다. 우리 팀 좀 한번 와서 해봐요. 나 솔직히 장사꾼인 줄 알고 노땡큐 했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삼성생명의 안세영 선수도 거기 이제 부장님이 계속 저를 노땡큐 노땡큐 하다가 급기야는 본인 아드님도 맡기고 아드님도 운동선수였거든요. 또 음, 주변 얘기해서 저 정도 끈질기면 된다 해갖고 자제분들, 그러니까 친구 자제분들도 또 소개도 해주고 뭐 그런 연구로 해서 안세영 선수까지도 이제 맡게 돼서 결국은 너무 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주변에게 에너지로 전해져서 아,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하얀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서도 버텼던 건 간절함이네, 그죠? 그리고 끈질김이고, 어쨌든 우리 코치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마케팅 세일즈인데, 그죠? 뭐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목표 의식을 맞아요.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냐. 그 결과가 맞아요. 뭐 안세영 선수까지 이어지고 또 대한민국 스포츠의 메카 중에 한 곳인 한양대학교에서 MOU를 맺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옆길로 좀 나갈게요. 우리 MCCI 국제 멘탈 코칭 센터에 또 함께하는 우리 박철수 코치님. 네네. 이분의 강점 네. 뭐예요? 일단 저를 코칭 세계에 뜻깊게 발을 딛게 해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멘토이기도 하고 또 저희 대표님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야 MCCI 국제 멘탈 코칭 센터 대표님 하실만 하다. 어, 예,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음, 저는 사실 좀 몸도 그런지라 이게 될까요? 하는 좀 찡찡거림도 있고요. 네. 너무 힘들어요 할 때도 있어요. 뭐 어리광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때가 몸 상태 때문에 있을 적에 흔들림 없이 그런 상태 상황에서도 그래. 네가 그러는 거는 되게 당연해. 그럼 좀 쉬어라. 예, 쉬고 또 얘기하자. 음, 뭐 이렇게 빠르게 전환시키는 힘.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정말 코칭식으로다가 저의 자각력을 끊어서 얘기하시지. 진짜 뭐 지시, 명령,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단호하게. 근데 많은 경우는 진짜 코치처럼 진짜 코치형 대화로 리더십을 끌어주시다 보니까 제가 순간순간마다 야, 교과서에만 배웠던 저 리더십 음, 바로 이렇게 그 순간 쓰시는 거네 하고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긍정성과 진정한 그 코치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그게 되게 철학이 깊으세요. 뭐가 근데 깊다고요? 아르마리 철학이요, 철학. 아, 철학이 깊다.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우리 코칭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떤 이론이나 뭐 이쪽에서 들어왔던 뭐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철학은 인간이 정말 왜 그러한지 그 본성의 탐색을 통해서 코칭도 전략이 수립돼야 되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제에 의해서 코칭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한 도구 중심으로다가 코칭도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틀에 맞추려고 했고, 이론에 맞추려고 했고, 그런 경향성이 없을 때도 많았는데, 실제 멘탈 코칭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이 인간은 본래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본성 중심의 고객 중심의 멘탈 철학이 세팅되면서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저에게는 또 코칭의 스승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인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박철수 대표 코치님은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코칭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는 철학이 있다. 어쨌든 우리 천비키 코치님은 파트너로서 우리 대표 코치님을 이렇게 파트너십이 잘 맺어져 있어서 저도 옛날에 막 그 생각이 나요. 2002년인가 2000년부터인가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했을 때 저도 코치님처럼 본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프로그램에서부터 마케팅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강사에 대한 신뢰? 이런 사람 없다. 나는 그게 확신이 들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음, 기업체 가서 이제 마케팅하고 이럴 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없다. 이런 음, 강사 없다. 이게 진짜 맞아요. 신뢰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의 힘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비키 코치님의 이야기에서 이 파트너인 우리 박철수 코치님에 대한 그 강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딱 그 부분이 우리 MCCI의 강점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아, 어, 맞아요. 제가 더 보태고 싶은 게, 저희 대표님이 이제 연세가 60 후반으로 넘어가시는데, 벌써. 예, 벌써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아직도 천진난만한 소년 같대요. 이제 코치의 호기심이 아직도 왕성하셔서 계속 도전하고 혁신하고 확장하고 새로운 시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멘탈 코칭 센터에서도 뭐 또 사실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이 기질상 ENFP예요. 저도 ENFP입니다. 우리 ENFP의 기질이 있잖아요. 혹시 도전하고 혁신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은 여전히 예순 후반의 어르신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소년처럼 피터팬처럼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적이지가 않고 그렇다고 권위는 있으세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오신 실무 현장 전문가, 35년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뭐 LG 거기에 뭐 교육 음, 담당자로부터 시작하셔서 무수한 교육을 많이 실행도 하시고 또 1세대 코치로 또 한코치협회 코칭 협회의 발기인으로서
뭐 굉장히 실력도 탄탄하신데 권위적이진 않고 권위가 있으시고 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스피릿적 관계에서 이게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점점 인자해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모습도 보여요. 많은 경우 연세가 좀 들다 보면 이렇게 철학이 깊고 연륜이 많으면 해지는 분들도 봤거든요. 혼침에도 불구하고요. 예. 교수님도 지금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뭐 학문을 또 위시해서 내가 이만큼 또 해왔는데 하면서 그 무게감이 벌써 이렇게 딱 압도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그것도 굉장한 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이가 드시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 또 우리 코치들만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런 호기심과 순발력? 이제 나이가 맞습니다. 들어도, 그죠? 전혀 그런 걸 못 느낄 정도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박철수 코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천비키 코치님의 그런 삶에 대한 경험, 특히 본인만의 임상 경험, 거기에다 명상,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여쭤볼까 해요. 고객에 대해서. 멘탈 코칭.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멘탈 코칭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저 천비키 코치님이나 박철수 코치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또 이렇게 퍼트리는, 확산하는 파트너 같은 또 코치들을 양성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기존의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과 차별화되는 뭐 교사들이라든지 상담하는 사람들, 코치들 중에서도 멘탈 코칭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멘탈 코칭의 강점, 특징, 장점 있다면 네. 뭐 조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실용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수익화라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국제멘탈 코칭 센터는 매 기수료 할 적에 생방송으로 나 이거 도움됐다, 나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간증 방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저녁에 전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터, 예, 컨디셔닝 그 트레이너께서 저희 과정을 17기 음, 이제 막 수료 다음 주에 하시는데 방송도 나가시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거를 다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 그런 분들이야말로 뭐 전문성을 원래 갖추긴 했으나 많은 경우에는 내 삶에 성과를 내고 싶은데 최적의 멘탈 상태로 최고의 성과 내는 걸 하고 싶어서 온다라고 해서 코칭의 코도 스포츠의 수도 모르는 분이 많이들 또 오시는 편이에요. 그럴 적에 16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김유복 코치님이라고 연세가 64실 적에 제 특강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커리어 자체를 보고 저는 단 1도 저희 전문가 과정에 들어오실 가능성을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 커리어 자체가 16년 차 치매 어르신을 모신 요양보호사에 또 가사의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일이 아이 그 돌보는 그런 또 도움 일을 하시고 가끔 시간이 나시면 또 청소를 통해서 용돈을 또 버시는 분이래요. 그런 분이 저희 특강을 듣고 자기는 이거 하고 싶다고 상담 신청서를 썼다 보니 야, 제 상상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고 게다가 결혼하시고 나서 40년 동안 사회활동 한 번도 안 해본 채로다가 그 시어머니 하루에 5차례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거를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생활은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다만 독실한 카톨릭 신앙인으로 기도를 열심히 가정 안에서 이제 하셨던 분인데 저희 설또 오시고 자기는 확신을 했대요. 자기의 커리어로다가는 완벽하게 멘탈 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견광부회라고 그걸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상식적으로 그런 커리어로다가 완벽한 멘탈 코치가 될 수 있는 뭐 예비 직업을 했다라고 커리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 과정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16기 작년이에요. 어, 가을 학기에 들어오셨는데, 는 이제 1차 수업 끝나고, 저희는 총 6차 수업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1차 수업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시 왔어요. 형 코치님, 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 사실은 못할 거예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음, 왜요? 뜻은 너무 좋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퍼포먼스라는 그 단어에서 딱 걸림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김유복 코치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AI 뭐 아니더라도 한번 퍼포먼스가 뭔지 이렇게 쳐서 물어보면 나올 것이다. 뭐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과제 제출을 할 적에 워드를 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대요. 아, 그러면 그거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된다. 우리는 안 되는 걸 무조건 되게 한다. 코치님도 그 각오로 오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맞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힘을 내셔서 하셨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3차 수업 딱 지나갔을 적에 수업하는데 이분이 형 코치님 저 유료 코칭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뭔 말이에요? 저 팀 코칭도 해요. 아니 그건 또 뭐냐고. 지금 배우지도 않으셨는데요? 했더니 아니, 저는 청구치님한테 배운 그대로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요. 했는데, 유료코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에요? 했더니, 가까운 여동생이, 언니, 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 심리상담 지금 6개월째 받고 있는데, 안 풀려요. 그래? 야, 나 멘탈 코치 공부하잖아. 너 나한테 한번 받아봐. 나 어차피 실습 과제해야 돼. 그래서 한번 해줬는데, 언니, 이거 뭐 한 거예요? 어머, 뻥 뚫렸어. 하면서 그렇게 돈 받고 하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받고 하셨는데 1년을 해달라고 몇 번 또 받더니 1년을 끊고 그 딱 3차 수업하고 나서 얘기고 또 교인들에게 나 멘탈 코칭 하잖아요 하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팀 코칭 한번 해봐 달라고 12명이 그게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분을 통해서 뭐 배우는 분이 오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잖아요.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커리어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성 저희 또 다 찍어 올렸거든요. 그분 말씀이 그건 거예요. 펑코치님. 혹시 교수님 뭔지 추측하세요? 왜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네요. 뭡니까? 네. 저도 그 말을 듣고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구나. 뭐냐면, 첫 번째, 머리로 배우지 않고요. 몸으로 익혔거든요. 토요일 몸으로. 날 배워서, 예, 토요일 날 배움을 아침부터 6시 반까지 가진 적에 책상도 없이 움직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다 보니까 세 차원의 근육천의 머슬 메모리가 돼버리니까 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필 붙잡고 막 공부하도록 했으면 이거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그냥 순수한 대화 모델로 가면 논리를 찾고 초집중해서 그 말을 꺼내고 거기서 또 분화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다가는 다음날 바로 선수 코칭을 붙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오늘 그것도 배운 거를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바로 내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칭에 또 스포츠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뭐 가정주부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실제 청심환 먹고 오기도 하세요. 예, 리얼 고객이거든요. 그들 또한 뭐랄까 자기의 인생에 진짜 고민을 갖고 일요일 날 오는 선수들이에요. 그 특수한 계층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계층을
오늘 배워서 다음날 코칭이 되게 되면 그 자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되네? 이 된다라는 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온몸에, 와, 이게 돼. 진짜 돼 하면 자신감이 확 붙어가고 어떤 일이 배워도 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내는 거예요. 네. 야, 어쨌든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Into the Muscle이라는 근육 속으로라는 이야기가 어쨌든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몸으로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근육 속에 이 지식이 심어지는 게 인상적이었고 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멘탈 코칭 기법을 배워서 전문가로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실버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 저는 최근에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 정도에 들어가니까 정말 좋은 백그라운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뭘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분들의 그런 좋은 경력과 노하우로 코칭을, 특히 멘탈 코칭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또 새로운 자신의 강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코치들이나 상담하시는 분이나 교사들이나 또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뭐 특별하게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삶의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또 멘탈 코치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하나 고객으로서 중요한 거 실제 멘탈 코칭 누가 받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골프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은 중3 때까지 야구 선수였어요. 실제로 이걸 운동을 시켜본 거하고 해본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단히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많은 야구 감독이나 엘리트 스포츠 감독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운동만 잘하셨어요. 사람의 맞아요. 심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인들도 경험하셔 놓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유효 기간이 지난 거 가지고 자꾸 이끌어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이지만 실제로 학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또 이런 커뮤니티 스포츠, 클럽 이런 데 정말 저는 멘탈 코칭이 가야 되는데 우리 코치님께서 생각하실 때 향후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고객도 우리 멘탈 코칭의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멘탈 코치들이 만나야 될 실제 고객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멘탈 코칭 현재 스포츠를 통해서 멘탈 코칭을 배우자라고 하다 보니까 실습 대상도 그렇고 선수들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본래는 성과를 가장 피 튀기는 그 정글의 법칙에서 내는 그 스포츠인들의 정신, 즉 멘탈, 승리하는 방식, 성과 원리를 알게 되면 뭐 일반인들, 프리랜서든 영업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교육인이든 의료인이든 다 낼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들어와서 배우고요. 또 다양한 계층에 그래서 고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험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그렇고 또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뿐만 아니라 성과를 더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인도 그렇고 저희 다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꿈 고객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정치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인들, 그리고 네, 예 고급 공무원들 고급 입안하고 공무원들, 입안을 하고 행정을 정말 행정을 통해서 고객에 이바지하는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제 입안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멘탈 코칭이나 우리 코칭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이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한 그런 수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그런 수업을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말은 다 뭐가 필요하다 하는데 입시에 반영을 안 하고는 다 그냥 탁상 공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 그러고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정을 과연 펼치고 계시나? 상식이 늘어놓을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국민 교과서로 놓고 정치인의 필수 공부 코스로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깨닫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아쉬워, 안타까워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위시리스트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의 멘탈이 조금 의식 수준이 그죠? 이게 네,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탁월한 분들인데 왜 그 집단에만 들어가면 조금 그런지 이제 같이 그룹 코칭으로 이렇게 좀 커뮤니티도 맞습니다.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없었던 건데 요즘 어쨌든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제일 키워드가 왠지 모르게 먹고 사는 거는 부유해졌는데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생에서부터 뭐 초등학생이 이르기까지 좀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무기력해요. 특히 생각에서부터 감정 또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미 뭐 답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무기력한 사회에 결국은 멘탈인데 우리 천비키 코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명상 나레이션? 혹시 그냥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조금 원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 한 잠시 한 2, 3분 정도 혹시 명상 이렇게 안내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그냥 평소 때 본인이 자주 하는 그런 멘트로 하셔도 되고 전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청코치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명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아마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 제가 치유라는 루이스 헤이 책을 아, 네, 네. 번역하면서 그죠? 루이스 헤이는 미국이 이제 오디오 테이프가 있을 시대에 이분은 네.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병원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병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루이스 헤이의 그 힐링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회복되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루이스 헤이는 셀프 헬프, 자기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 청코치님을 뵈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혹시 가능하시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시고, 오케이, 뭐 우리는 뭐, 그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명상 형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저도 눈 감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저에게 힘을 주셔도 되고, 많이는 않겠지만, 우리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우리 청코치님의 마지막 멘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명상문을 좀 끄집어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도록 올려놓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들숨과 함께 내쉬면서
얼굴의 긴장을 후 하고 깊게 또 깊은 호흡으로 내쉽니다. 다시 한번 부드럽고 깊은 들숨으로 어깨를 확장하시고 내쉬면서 척추 한마디 한마디를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깊은 들숨과 함께 배를 팽창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뱉으며 이완하세요. 고요해진 마음에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심장으로 가져가 봅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내 심장이 구동치는 만큼 나는 뜨거운 열정의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나지막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나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내 안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가능성과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천천히 두 손을 뛰는 심장 위에 살포시 얹어봅니다. 손끝으로 전달되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잘 견뎌온 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들이쉬면서 사랑을 내쉬면서 감사를 전합니다. 들이쉬면서 사랑을 내쉬면서 감사를 나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합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거인이 사랑과 감사, 나의 존재로 깨어남을 미소로 담아서 살며시 미소를 짓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어려운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와 사랑의 이런 마음을 또 명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어, 한 1시간 된 것 같아요. 우리 할 네, 이야기는 많지만 짧은 시간 우리 천비키 코치님하고 저하고 같이 유튜브 상에 한번 존재해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유튜브에 전환의 구조에 우리 천비키 코치님이 출연자로 출연해 주셨고, 다음에 우리 천 코치님께서 언제든지
본인 유튜브에 혹시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저도 참여해서 오늘 제가 이래 받은 것만큼 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길의 감사합니다. 전환의 구조는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인생의 내러티브, 하는 일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천비키 코치님의 이런 인생의 노하우,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내 안에 거대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잠든 거인을 깨우려면 일단 원하는 게 뭔지 집중하시고 안 되는 것보다 되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걸 집중한다면 이제 깨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혼자 깨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망과 그런 갈망과 또 자기를 성장하고자 하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커뮤니티가 바로 저희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혁신 프로그램이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니까 아이가 주변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감사하게도 시대가 요청하는 잡이 멘탈 전문가이다 보니까 직업으로서 또 가신 분들이 또 가정주부에서부터 참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내면에 있는 그 거대한 빛, 거대한 거인을 함께 깨우는 시간 저희 또 19기 18기가 9월부터 시작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진짜 인생 멘탈, 성공 멘탈, 행복 멘탈 거머쥐시리라고 국가대표처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NLP 배우로 미국 갈 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그 3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특히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한 투자, 저는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천비기 코치님은 여러 가지 SNS에 이른 설명회라든지 때로는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공유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노크하시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오래 살 건데 저는 코칭은 아직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고객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코칭을 한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원, 무기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 유튜브 사실 처음 했거든요. 우리 천비키 코치님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우리 천비키 코치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멘탈 코칭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건강 잘 이겨내셔서 많은 이야기, 본인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